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된 인천보훈병원 관련해서 그 인천보훈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고령의 유공자들이 국가 유공자들이 위탁병원이나 또는 퇴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기사가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다른 보훈병원, 더 나아가서 향후에 언젠가 동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불편함이라든가 그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완 조치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코로나 전담된 보훈병원, 떠밀리는 유공자들, 독거 노인 환자 대책 있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인천보훈병원 그 사진이고요. 네,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보훈병원에서 만난 70대 김모 씨가 은색 별들이 달린 국가유공자 모자를 눌러 쓴 채 말했다. 무릎에 인공 연골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입원 중이던 김 씨는 31일 퇴원한 뒤 6개월 더 통원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70대 김모 씨는 이제 무릎에 인공 연골 수술을 받고 이제 입원 중인데 31일 퇴원한 뒤에 또 6개월 동안 치료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천보훈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실 다 비우고 코로나 전용으로 바뀌게 돼서 입원한 일반 환자들은 거의 다 나오고 있다. 일반 병원에서 나가면 중앙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 가거나 퇴원하게 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 걱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병원이라든가 위탁병원으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됐다면, 그리고 완전히 퇴원했다면 큰 일단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그동안 입원해서 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혼자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불편할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70대 김모 씨의 이제 얘기였습니다. 2일 CBS 노컷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그러니까 2021년 12월 24일 작년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정부가 공공병원 일부에 대해 병상 전체를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에 포함된 인천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위탁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거나 전원하는 거죠. 위탁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거나 퇴원하거나 퇴원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천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국립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등 4개 병원을 코로나19 전담으로 전환했다. 지난달 방문한 인천 보훈병원은 퇴원을 준비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환자들로 분주한 분위기였다. 김 씨처럼 집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원 치료를 계획 중인 환자도 있는 반면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도 있었다. 아까 김 씨 같은 경우는 연골 수술 받고 집에서 6개월 동안 이제 통원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한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되면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는 가능하지만 입원은 불가능하다. 금빛 태극기
백마 부대 마크 등이 그려진 배지들이 주렁주렁 달린 모자를 쓴 70대 A씨는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위탁병원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 이 70대 A씨는 그 위탁병원으로 이제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A씨는 엊그제부터 100여 명이 나갔고 마지막 남은 40여 명이 곧 나간다. 중증인 사람은 중앙병원으로 가고 덜하면 위탁병원으로 가고 괜찮으면 퇴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증 당뇨로 대전 보훈병원에서부터 입원 4년째인 80대 B씨, 80대 B씨도 앞길을 걱정하긴 마찬가지다. 집은 충청남도에 있어 통원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은 통원 치료이고, 집은 이제 충청남도에 있어가지고 통원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B씨는 집은 시골이라 보훈병원이 없다. 일단 복용 중인 약 한 달치를 더 타서 집에 가고 이후 또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보훈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을 찾으면 약값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자식들이나 아내가 더 힘들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갑자기 병원에서 내몰린 환자의 보호자들은 코로나 환자 받으라고 일반 환자 다 나가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한 환자의 아내 C씨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아픈 사람을 이렇게 퇴원시키는 경우가 어딨냐며 이 사람이 월남전에 나가서 몸이 이렇게 망가져서 온 사람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C씨는 환자 옷 상의를 들쳐 허리 부분에 난 반점을 보여주며 이런 빨간 점이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다. 소변 줄도 끼고 있다가 어제서야 뺐다. 이런 환자를 협력업체 위탁병원으로 가라는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보훈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환자들이 고심은 깊어졌다. 자신이 독거노인이라고 말한 70대 D씨는 아무리 국가 시책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막 내보내면 어떡하냐며 가뜩이나 보훈병원은 국가기관인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퇴원을 준비하는 80대 E씨는 환자들 중에서도 혼자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고 막막하다고 토로한다며 어쨌든 여기 남을 수가 없으니까 식구들한테 얘기해서라도 다들 어디로든 가더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도 받아주면 갈 수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안 받아주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며 코로나 심각한 이 판국에 그 사람들 걱정까지 어떻게 하겠나 결국 자식들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 및 청년 보훈 관련 활동을 하는 청년미래연합 안종미 대표는 코로나가 심해도 가장 취약층에 있는 국가유공자까지 보훈병원에서 밀려나는 부분은 아쉽다. 위탁병원으로 등으로 이전한다 해도 보훈병원처럼 의료진이 노인질병에 전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일반 병원들도 병상 부족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 말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계자 얘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보훈병원 이제 관계자가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환자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물음에 인천 보훈병원 관계자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와의 협의하에 병원을 옮기거나 퇴원을 결정한다며 지금 병원에 남으신 분들은 모두 제 시간 안에 퇴원이 가능하다. 갈 곳이 없는데 방치하듯이 버려지는 분들은 없다고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이러한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이제 입원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특히 이제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보훈병원을 이제 나오느냐, 어쨌든 보훈병원에서 뭐 전원을 했든 퇴원을 했든 나오게 될 경우에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사의 보훈병원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의 이제 전문적인 이제 의학적인 판단인 거죠.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을 하고 환자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당 환자하고 이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하는 것은 병원을 옮기거나 이제 퇴원을 한다거나 이것인데 이 협의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환자한테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이 환자는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그 주체가 이러한 그 보훈병원이라든가 이런 코로나19 국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때 불가피하게 진정한 그 의사는 실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협의는 진정한 의사가 아닐 수도 있는 수가 있다는 그런 그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지 환자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에 대해서 동의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뜻이 전부 다 맞았다. 이거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이 환자가 전부 다 동의했고 협의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조치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는 근거는 그것이고 또 하는 과정 내지는 절차에서도 환자로부터 충분한 동의, 진정한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환자가 거기서 진료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그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환자도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여기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겠다라고 동의를 표한 것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그 분들이 이제 환자라는 거, 그 다음에 특히 고령자라는 거, 그 다음에 보훈병원의 목적에 그 부합하는 국가 유공자라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환자들의 그 의사 표현, 그 의사 표시가 나간다고 했을 때, 만약 병원을 옮긴다라고 한다면 그 병원을 옮긴다. 그러면 뭐 알아서 그럼 옮겨라. 뭐 이것이 아니라 보훈병원과 그 해당 환자가 옮기고자 하는 전원을 가고자 하는 그 해당 병원의 병상은 제대로 있는지 입원할 수가 있는지 입원이 아니고 해당 환자가 이제 통원 치료를 원한다 한다면 실제 통원할 수 있는 주거지하고 그 환자하고 가족 관계 등 그리고 교통 관계 이런 거를 고려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입원이나 통원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 옮겨갈 그 병원과 그 관계를 이제 그 관계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그 국가유공자 환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 후속 조치로서 그 퇴원한 그 환자가 제대로 입원되어 있는지 제대로 제대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추적해서 확인하는 그 정도의 보훈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언론 보도 내용은 여기에서는 일단 기계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마치 협의하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의의 내용이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판단하에 이 환자의 그 후속 조치 퇴원했을 때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잘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그 상황이나 환경 조건이 되는지, 이것까지도 보훈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 차원에서, 보훈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훈병원이 관계자가 갈 곳이 없는데 방치하듯이 버리는 분들은 없다고 대답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갈 곳이 없는데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하게 이 가족관계 조금만 이제 퇴원한다고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보훈병원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제 보훈병원에서 퇴원을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갈 곳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뭐 갈 곳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냐 끝. 이게 아니라 이 고령이라든가 뭐 고령 환자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실제 가족 관계라든가 자식분들이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실제로 독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전부 다 진실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진실의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어찌 보면 허위의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연속성 상에서 실제로 혼자 있으면서 뭐 말로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제 입원하거나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환자가 나 갈 곳 있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구나 오케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까 대전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보훈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여기서 진료를 받았을 것인데, 보훈병원에 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또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그러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보훈병원을 이제 퇴원한 그런 측면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보훈병원에서 입원해서 진료를 받은 것과 대동소이하게 유사하게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장소만 변경되어진 상태, 그 정도에서의 보훈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퇴원 조치가 되었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을 보훈병원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그다음에 보훈병원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왜냐 지금 여기는 인천보훈병원이지만 이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다른 보훈병원에서도 전부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나중에 언젠가 향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뭐 보훈병원이라든가 다른 이 공공병원에 또 지정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 조치를 해서 향후에는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오늘 언론 보도가 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마디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